네, 지난번 공군 예비역 대령님이 폭탄 선언 특종을 발표해 주셔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손석희 방송의 거짓말을 폭로해 주신 분인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손석희 방송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한 공군 예비역 장군이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은 5.18 당시에 훈련기를 몰고 폭탄을 장착하고 기관총을 장착하고 광주에 작전을 나갔다가 물론 폭탄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언을 JTBC에서 2017년에 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왜 놀랐냐면 5.18 당시에 폭탄이 광주에 떨어졌으면 전두환 정부가 광주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걸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리 함선필 예비역 대령님이 이봉규 TV에 제보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거 정리합니다. 그때는 1, 2, 3, 4탄에 나갈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때 손석희 방송에 나가서 가짜 인터뷰를 한 그 김도호 예비역 장군은 같은 훈련 동기고 공사 동기라서 너무 그 사실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는데 오늘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있을 수 없는 일의 팩트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증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안 보신 분들이 느닷없이 처음부터 설명하면 뭔 얘기인가 하니까 살짝 좀 정리를 하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장착 대기했다고만 했지 그 갔다 온다는 얘기는 안 했댔어요. 갔다 온다는 게 아니라 작전에 나갔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손석희가 자꾸 유도를 합니다. 광주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유도했더니 다시 보면 나오지만요. 그렇습니까? 유도를 하니까 휴전선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기가 작전 거리가 연료 문제 등 해서 휴전선까지 북한과의 어떤 이런 작전할 수 없는 훈련기고 사천 비행장에서 떠서 갔다 온 거리로 봤을 때 광주 작전이 아니었느냐 이게 손석희가 유도를 하고 그 김도호인가요? 네. 그 사람이 손석희하고 그 방송을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청자는 그렇게 알아듣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5.18이 자꾸 들어가고 광주가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광주에서 투하하려고 갔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알아듣게 몰아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첫째 아니라는 건 폭탄을 장착할 수 없었다는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다음에 기관단총을 장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훈련 그 부대에서 같이 훈련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훈련기에는 폭탄과 기관단총을 장착할 수 없다는 게 함선필 예비역 대령의 그때 증언이었는데 그 증언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자료를 찾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총정리해 드립니다. 네, 하늘이 도왔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왜냐하면 처음 제가 인터뷰할 때 이봉규 박사님께서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을 했고 또 없던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거꾸로 내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얘기하셨을 때는 저도 조금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43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뉴스가 발표되기 37년 전 일이기 때문에 손석희 뉴스가 발표된 그 뉴스가 발표된. 그래서 제가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걸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없고 조사 권한이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으로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서는 그건 저의 신념이다, 믿음이고 그리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면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찾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방부에 5.18 관련 그 특별 규명을 하도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5.18 규명 특별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서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 153일 동안의 모든 활동 기록과 근거를 남긴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이 책인데 예, 이 이거군요. 책입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예.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제목이고 위에 보면 네.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입니다. 딱 그때 예. 그러니까 예. A-37은 어떻게 보면 양념 정도 수준이에요. 예. 전투기가 실제로 뛰었다면 그건 진짜 큰 일인데, 근데 그 안에 다행히도 그 김도호 그 전 군인 공제회 이사장, 예, 그리고 저희 공사 동기, 그 장군이 얘기한 그 A-37이 완전히 규명이 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손석희 2017년 손석희 방송에 나가서 거짓 증언을 한 그 김도호 장군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찾아낸 그러니까 요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다는 예, 거죠. 예, 네. 아주 자세하게 두껍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제가 부분만. 예,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장 하나 보내주실까요? 뒤에 예. 예. 지금 그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편찬을 했고 예. 이 저 표준번호, 발간 등록번호, 또 국립세종도서관에도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이게 비치돼 있습니다. 네, 요 번호 치면은 예, 다 나올 수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들어가서 바로 그 열람이 가능하고 네. 원문을 복사가 가능하다는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국립중앙도서관 복사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오늘 제가 증언할 부분은 F5도 아니고 네. 그 A37 그 훈련기. 예, 훈련기에 대해서 손석희 그 앵커한테 네. 말하자면 거짓 증언을 한 그것이 왜 거짓 증언인지를 제가 이제 여기 나온 결과를 보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딱 세 가지로 나와서 결과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자 1, 2, 3로 예, 세 가지를, 그 증거로 예, 세 가지를 요약을 하셨네요. 요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이 네. 그 당시 그 3훈기단 네. A37 훈련기 예. 공대지 무장 장착을 하고 출격 대기하였다고 네. 입증할 자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그 증거로 네. 첫 번째는 그 실무장을 장착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의 키워드는 네. 실무장 장착 사용한 적이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면 76년도에 훈련기로 도입이 됐고요. 네. 83년도 이전까지는 공대지 무장인 500파운드 MK80이라는 그러니까 폭탄이다. 밤. 폭탄. 예, 그 밤은 실무장을 장착도 한 적이 없고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나왔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A37을 83년도에 네. 임무 전환을 해서 훈련기를 개조해서 지금 뭐 다른 비행단으로 그 비행대대를 창설합니다. 네. 그래서 창설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MK81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 다 미리 준비 이건 무장계통 회로 연결도 이제 실시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5.18 당시에는 장착할 수도 없었고. 없었고 장착한 적이 없다는 게 이 예. 보고서에서 5.18.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쟤네들이 국방부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게 딱 나온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네요. 문재인이 지발등을 찍었네요. 아니지 지발등이 아니라 손석희 발등을 확 찍어준 거죠. 그렇죠. 문재인이 손석희 잡은 겁니다. 예.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 키워드는 공대지 무장이거든요. 500파운드가. 네. 이걸 MK80이라고 합니다. 그 GP라고 앞에 본데 그라운드 밤인데 이 폭탄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폭탄을 보관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보관이 훈련 비행단일 뿐더러 네. 미 공군은 이런 폭탄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미 공군 매그남이라는 탄약고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훈련 비행단이었거든요. 거기가 손석희 방송에서 증언한 사람이 훈련생으로 있을 때 자기가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러고 막 썰레발을 풀었는데 이게 보관한 사실조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폭탄이. 네, 그래서 네. 그 보고서 뭐 고뇌를 했다는 등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그 뉴스를 봤던 그 당시에
그 17년도 8월달 뉴스를 그 뭐 저녁 먹으면서 또 뭐 집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 뉴스를 보다가 붕괴를 한 사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터뜨리게 됐고 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이 키워드는 그 무장 투하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실폭탄 장착 대기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고 끝을 냈어요. 예. 이것이 그때 그 A37과 관련된 네. 그 조사 결과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네,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네. A37이라는 거는 그 김도호 예비역 장군이 손석희 뉴스룸에서 폭로한 광주의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때 작전 떴다. 폭탄을 장착하고 기관 단총을 장착하고 그 훈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A37이 훈련기에다 장착했다고 그 폭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국방부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장착할 수도 없고 네. 대기 임무를 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손석희 뉴스룸에 나와서 그 말하자면 5.18 관련해서 전두환 정부가 훈련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작전을 했고 실제 투하는 안 했지만 했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우리 저 함선필 대령님의 어떤 기억과 이런 거에서도 뭐 우리가 나왔지만 방송은 그건 기억이었고 여기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조사한 자료에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예, 도장을 찍은 거죠. 너무 재밌죠. 예, 그래서 그 뉴스가 그 나가고 나서 네. 이 조사위원회가 그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발족이 됐어요. 네. 그리고 153일간의 그 조사한 활동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네. 여러 가지를 조사했어요. 네. 뭐 헬기도 있고 육군에. 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 증언한 이 부분이니까 네, 훈련기에 폭탄 장착했느냐 안 했느냐 기관단총 장착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이니까 이것만 한 건데요. 그때 그러면 이 보고서가 나온 거는 2017년 손석희 뉴스에 인터뷰한 다음에 이거 그렇죠. 조사가 시작된 조사가 겁니까? 시작됐고 그 조사 목적은 그거였네요. 그거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일부입니다만은 네.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목표로 했던 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반대가 나온 거네요. 반대가 나왔으니까 예. 반대표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이봉규 박사님께서 네. 이거 뭐 저기 막 증거를 댈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어떡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없던 일인데 이것까지 내가 증거를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네. 어떻게 저기 막 하늘에서 막 원군들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사실을 알게 되고 실제로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다 국민 여러분 5.18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결과 다른 것들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정권 시절에 이제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 아무래도 그쪽으로 오리엔트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실은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실제로 비행단이나 각 부대, 육군 부대니 뭐 다 방문했는데 이 답변을 거부한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부는 제가 볼 때 그냥 그쪽에서 거부했다기보다 그쪽 답변은 차마 쓸 수 없으니까 거부를 하지 않았나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거부가 많았어요. 특히 공군.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나간 일이라고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면 하늘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 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질 것이 없나니. 이건 지금도 믿고 있어요. 어디 가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혼자 그게 훈련 비행대대죠. 거기가 사천 그 비행장에서 네. 공군 조종사로의 훈련 조종사죠. 조종학생. 네. 그거 혼자 해서 뭐 혼자 우기면 또 몰라지만 이렇게 동기생들이 있고 그 또 교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정비사도 있고
그 탄약을 장착하는 그건 누구라고? 무장사. 무장사도 있고 그런데 그 아무리 몇십 년 지나도 혼자 거짓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다 사람들이고 밝혀집니다. 이렇게 함선필 대령 같은 분이 제가- 동기생인데 제가 길 시간에 어떻게 그 TV 뉴스를 봤는지 이것도 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봤으면 이건 영영 묻힐 뻔했어요. 그렇죠. 거기다 제가 또 잔재주가 하나 있어가지고 뭡니까? 동영상을 다운받았잖아요. 뉴스 그렇죠. 나온 걸 바로. 그것도 아주 생생한 원화질로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다행히 퍼칠 수가 있던 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이 절 시켜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함선필 대령님이 그때 그 손석희의 그 인터뷰를 안 봤으면 그냥 그거 본 국민들은 저 전두환 정권이 광주에 폭탄을 터뜨리려고 그랬어. 저런 놈들, 저 죽일 놈들 이러고 흥분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하루 지나가는 건데 맞습니다. 몇 년 후에 이렇게 예. 밝혀질 줄은 이것도 꿈에도 꿈에도 몰랐죠. 몰랐죠. 7년, 6년인가 지금 7년이 그 지났나? 거짓 증언을 한 김도호 예비역 장군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저기 그 터뜨리고. 증언하고 나서 네. 4개월 지난 뒤에 예. 군인 공제회 이사장으로 야, 부임합니다. 그 노른자위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해갖고 예. 아마 또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긴 좀 그렇고 예. 앞으로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네. 손석희 이 앵커는 예.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태블릿 PC, 태블릿 PC가 때. 저는 안 그래도 손석희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손석희가 태블릿 PC 관여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지난번에 증언했듯이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 조중동에 실리는 걸 보면서 아 이제야말로 그 아까 누가복음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때가 됐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겁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누가 실어줘야죠. 조중동이나 이런데.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국민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사실이 알려져서 정말로 우리 청와대나 방통 심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그 당시 걸 다시 재조사한 뒤에 손석희 2017년 예. 손석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 손석희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역사를 바로 세야 되는데 요거는 조그만 그 하나의 일례지만 아니 조그만 예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큰 예예요. 아니 5.18 때 세상에 훈련기에다가 폭탄을 장착해서 작전을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실이죠. 일인 거예요. 근데 손석희가 터뜨린 태블릿 PC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큰 사건인데 그 이후에 모든 작은 사람들이 다 해봐야 감옥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저는 뭐 탄핵된 사실조차도 늦게 알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서 야 이게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반성을 했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다가 이제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예. 저하고 너무 절친이거든요. 김도호. 예, 근데 저는 가짜 인터뷰한 사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때로 이미 그 친구하고의 인연은 모든 인연은 끊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 남아있는 건 뭐냐. 오늘 이제 마무리로 제가 그동안에 정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신념으로만 얘기했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증거를 이렇게 보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도호 장군한테 제 동기생으로서 또 전 군인 공제이사장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양심 선언해라. 네가 증언한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네가 거짓 증언했다고만 하면 모르겠다. 국민들이 용서해 줄지 안 할지 나도 모르지만 그 용기 있는 양심 선언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고 모든 국민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 나도 너를 위해서 싸우마.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안 한다면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는 공군의 명예를 너무나 땅에 실추했기 때문에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공군의 가족이었고 은퇴했지만 공군을 사랑한 사람인데 국민들이 볼 때 공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작게는 실추된 그 공군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둘째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제가 말 안 해도 정착 박사시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듣고 나왔지 제가 이렇게 잘나서 나왔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봉규 박사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용기를 내주셔서 이런 거 사실
폭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매체에서 뭐 우리끼리야 뭐 폭로할 수 있지만 이게 나가서 파장이 있을 텐데 이 용기를 내주신 특히 5.18은요 잘못 건드리면 아주 거의 시끄럽거든요. 저도 5.18 때문에 여러 번 제가 고초를 겪었어요. 아니 안 합니다. 이렇게 네, 방송하시는데. 근데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까세요 이제.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언제까지 가짜로 언제까지 그냥 성역화시켜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가짜 이런 그 김도호 장군 같은 사람이 가짜로 막 손석희 방송에서 막 떠드는데 그 전두환만 때려 죽여야 된다고 언제까지 속일 겁니까? 안 돼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오죽하면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조사할 때는 그 김도호 장군의 그 손석희 뉴스룸에 입증하려고 뒷받침하려고 조사를 했겠지. 그런데 반대 결과를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하고 그 사람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이거 잡아서 아주 광주 폭파하려고 그랬던 건 아주 전두환 정권은 묵사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이야 하늘이 도왔네요. 네, 하늘은 살아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증언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석희는 이건 사과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이거 진실 가려야 되는데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때 김도호 장군 사과를 안 하고 계속 숨어 지낸다면 안 됩니다. 이거 양심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손석희를 잡았네요. 네, 함선필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